한일 관계가 제 전문이기 때문에 11년 전에 이 도쿄에 있는 메이지 가쿠인 대학이라는 대학인데요. 이 대학이 이제 일본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전임 교수로 와서 또 이제 한국에 있었을 것 같으면 저도 이미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만 68세까지가 정년이라서 앞으로 한 2, 3년 더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이제 퇴직하면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특히 우리 이영훈 선배님 밑에서 여러 가지 도와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 3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장애를 가지고 공부했고요. 계속 그동안에는 크러치를 짚고 잘 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의사들이 무조건 이 휠체어로 내려앉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 휠체어 생활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동경에서 운전해서 저희 학교 캠퍼스가 동경과 요코하마 양쪽에 있는데 양쪽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보직을 맡고 있어요. 보직을 받아도 사실은 오늘도 오후에 프로그램을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후에는 피치 못한 교수회의로 오전 프로그램을 좀 변경을 부탁드려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무엇보다 동경 한가운데서 자유롭게 모국어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전문이 그 일본 기독교의 역사와 현황 그것이 제 전문이고 물론 이제 원래 출발은 한국 기독교 역사가 제 민경배 교수님이 제 스승이 되시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일본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일본과 한일의 관계를 계속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도 스스로가 일본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학문적으로 많이 깨우쳐 가면서 지금 저 스스로도 아직 공부 중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방송 관계자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대학에 전임이 되기 직전까지 그리고 전임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한국에서는 CBS와 그다음에 극동방송을 중심으로 거의 주업이 방송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정도로 방송은 거의 부전공처럼 해왔기 때문에 이 중에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걸로 아는데 상당히 친근한 그런 것이고요. 방송이 갖고 있는 그 선교와 미션의 역할이라는 것은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거의 7, 80년 동안 일본 인구 1억 2천만 중에 크리스찬은 100만이 채 안 됩니다. 계속 0.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지금 0.8도 좀 오버된 숫자가 오히려 숫자적으로는 더 낮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교세로 보면 아시아에서도 가장 낮은 범주의 크리스천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서 살고 공부하고 벌써 유학 시절까지 합하면 20년 이상이 이제 일본이 제 근거지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본 교회에 주로 지금 추석을 하는데요. 그 일본의 기독교를 그렇게 단편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선 그 교회의 교세는 약하지만 일본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 그거는 상당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선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일본에 이제 제일 오래된 역사 있던 기독교 사립대학의 교수인데요. 일본의 사립교육의 전체 퍼센테이지의 40% 이상이 기독교 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서 특히 공립학교가 아닌 대학이라든가 중고등학교라든가 심지어 초등교육 그다음에 유치원 교육까지 그 교육 영역에서의 기독교 에어리어라는 것, 영향력이라는 것, 뭐 일본 사회에서 어느 다른 세력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퍼센티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 신뢰도, 크리스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인데요. 이거 이제 제가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한테 좀 가슴 아프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기독교인과 반기독교인만 존재합니다.
기독교를 자기 것으로 가지지 않는 신앙에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뭐 우리끼리 오늘 탁 터놓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한국 가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만날 때 많이 들어요. 뭐 우리 선배님도 개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식으로 한국의 기독교와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사이에는 갭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요, 기독교 호감도를 조사하면 사회 전체 50%가 훨씬 높습니다. 일본의 보통 일본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인간적, 윤리적 크레딧이 50%가 넘습니다. 아유, 교회 다니면 믿을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할 거야. 그 사람들은 양심적일 거야. 신형을 지킬 거야. 굉장히 크레딧일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요즘은 그 제도가 없어서 제가 유학할 때 얘기인데, 그 시골의 우체국 은행인이 우체국 은행 역할도 하는데 광고가 나왔어요. 담보 없이 300만 원까지 3천만 원인데 한국 돈으로 크리스찬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담보 없이. 다만 담임 목사님 사인만 하나, 교회 다닌다는 사인만 하나 가져오면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은행에 가서 나 교회 크리스찬인데 담보 없이 대출 좀 해달라. 나 믿고. 그러면 한국의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반응이 어떨지. 네?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나 일본의 사회 분위기에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크레딧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일본에서 유일하게 한일 관계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일 관계라든가 한국의 현대사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서 가장 그 일본 정부를 비판적으로 해주는 그 그룹이 크리스천 그룹이에요. 가장 소수자들이면서도 사회의 양심으로서의 소리를 냅니다. 일본 우익들이 그 막강한 세력의 일본 우익들을 그 우익들이 가장 겁내는 세력이 일본의 소수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구구절절 옳거든요. 역사적 반성을 해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인들에게 아무리 반성을 해도 모자란다. 한 번 반성하고 또 사죄했을 때 한국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거의 유일하게 일본 크리스찬들입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반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일본 헌법에 지금 기시다 정부도 좀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평화헌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헌법이 구조라고 있습니다. 구조. 헌법 구조는 일본은 절대 앞으로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헌법 조항을 자꾸 바꾸고 싶죠, 이제. 일본도 어느 정도 해방 후에 강경해지니까. 그런데 그걸 끝까지 저지하고 현대사 일본에서 이만큼 일본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일본이 세계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었던 건 평화헌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구조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우리 수봉교회는 모르겠는데 일본 교회 안에는 평신도 그룹으로 구조회라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회가 뭔지 저는 몰라서 처음에.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 와서 활동을 시작할 때 자꾸 저한테 강연 초청이 오는 게 교회 안에 구조회예요. 구조회는 구조의 평화헌법을 지키는 모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 사회에 그냥 그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 신앙을 가진 0.8%의 신도수가 적다는 것으로 일본의 기독교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것이 우리가 한일 간의 기독교의 어떤 대화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선교 아닙니까? 그 일본 선교라는 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독교가 일본 사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포션, 영향력 아니면 그 다른 측면을 입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어프로치 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그 비트가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서로를 못 드리고 싶다.